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야당 인사가 참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더욱더 눈길을 끌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오늘 그러니까 국무회의 장면.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진 않았겠죠. 물론 반겨주셨습니다만 이 서울시장의 의미는 단순히 이 수도의 자치단체장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자치단체장이라는 의미도 상당합니다. 바로 등장하자마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, 특히 공시지가 상승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문제 제기를 했고, 코로나로 인한 이 업종별 영업 금지라던가 자가 진단 키트의 도입 관련해서도 다른 소리를 냈어요. 이런 다른 소리가 국무회의 현장에서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. 이 다른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이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몫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을 의식한 것처럼 다른 여러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일단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. 하지만 사실 지금 이 준엄한 민심으로 드러난 결과를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는 국민들이 있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쓴소리를 듣고 정부가 조금이라도 민심에 가까운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게 지난 선거에서 드러난 뜻 아니겠습니까? 오 시장의 말, 야당 출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목 잡기로 여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꼭 필요한 고언은 정책 기조 수정 등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뭐 야당 인사로서 참여한 건 이미 있다고 봐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무회의에 유일하게 참석하죠. 장관급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의결권은 없습니다. 이제 발언권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 문제는 저도 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, 근데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문제는 좀 달리 보고 싶어요. 지금 이제 업종별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결국은 노래방이라든지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쉽게 가면 유흥주점 같은데 11시, 12시까지 하자 얘기한 거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그럴 땐가? 지금 뭐 500명, 700, 600명 넘어가면서 지금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 나오는 상황에서 더 완화하자는 얘기. 그다음에 지금 자가진단 키트도 얘기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됐죠. 과연 그 돈을 누가 될 것이며 이게 한 5천 원 정도 한답니다 한 번에. 그러면 그 노래방 업주들한테 지금은 이제 지원해 준다 그러는데 계속 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게 정확성이 한 17%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도 있어요. 네. 그럼 실제로 정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와서 그냥 뭐 노래방에 가서 마스크 벗고 놀았단 말이에요. 근데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?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?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진다.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,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 집단 감염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방역당국에서 구상권 청구도 하거든요.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 물었습니다. 근데 나는 검사했는데 문제 없어서 가서 놀았다. 근데 걸렸다.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?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방역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.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역은 제가 보기에 방역당국 협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. 저는 뭐 공시지가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. 네, 방역 문제 좀 다르게 봐야 된다. 정치적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이죠.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제의한 이 상생 방역이 원래 자신의 아이디어였다.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여져서 아쉽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네.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이 마냥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오 시장의 입장을 들어보면 무조건 이 자가진단 키트 사용해서 이 업장별 영업 시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도 있고 저런 안도 있는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인내력이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건 아니냐.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일괄적인 규제 위주 정책이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의 융통성을 한번 발휘해 볼 여지가 없겠느냐.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. 아마 방역 당국 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청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, 확실하게 협의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어쨌든 코로나가 장기전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추세를 보면 여타의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백신 수급이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장기전을 한동안 더 국민들이 감내해야만 합니다. 그 과정에서 지난 1년을 버텨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가, 아니면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약간은 숨을 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면서 지혜롭게 마라톤을 뛸 수 있게끔 지자체가 여러 아이디어를 보조할 것인가, 이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낸 의견 자체는
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요. 예.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내는가 되게 중요해요. 당선자 되고 나서. 근데 처음에 나온 게 요거였거든요. 근데 물론 업종별로는 좋은데 지금 업종별로 얘기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흥업소, 단란주점 아니면 이런 데를 얘기한 거거든요. 이런 데 11시, 12시까지 하게 하자. 왜냐면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. 이분들이 대부분 오후에 나와서 밤에 장사하는 분들이거든요. 그거를 염두에 뒀다라는 게 제가 보기엔 핀트가 좀 안 맞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시점의 문제도 있어요. 지금 하필이면 늘어나고 있고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시점에 풀어주자 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결국은 좀 더 느슨해자 하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점도 그렇고 업종에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했느냐 중요한데 선택에서도 저는 좀 잘못됐다.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첫 메시지 치고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